언론의 보도 자유를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송통신심의원회도 뭐 여권 인사 6, 그다음에 야권 인사 1로 막 만들면서 국가검열기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론이 여론조사 하나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거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또 하는 언론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제가 수 그래서 없는데 한동훈도 대권을 꿈꿀 자유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대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잠깐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방송사와의 대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는 했는데, 예, 그래서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나 저희가 앞서 잠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듯이 그 봉합 과정이 뭐 이제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 옷을 입고 그 추운 날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바람을 맞으면서 90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좀 다소 여전히 수직적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요. 이것이 일시적 봉합 아닌가, 이렇게 등 뒤물려서 그럼 사과를 하는 것인가, 사과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찌뿌둥한 것들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 윤 대통령과 그리고 그 여권에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슈를 계속 몰아가고 있으니까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직 본인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비대위원장 이제 된 지가.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본인이 이제 지방도 뭐 순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당심 민심을 다 봤다고 하는데 아직도 본인의 말하자면 리더십이 당에 착근됐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아직은 한동훈 세력이 직접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한 달 만에 법무장관 하다 와서 바로 당을 장악하겠습니까?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원래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약하면 또 무너지죠. 근데 유연하면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어느 언론이 일각에서 아웃복싱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거. 치고 빠지는 전법을 이제 그 복싱에서 이제 아웃복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조금 이제 좀 힘이 있고 유리할 때는 쭉쭉 이제 들어가서 하다가 또 좀 불리한 걸로 빠지고 하는데 90도 인사와 그 정말 민방위 복 입고 그 정말 떨어뜨린 그 장면은 귀를 막 감싼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좀 남을 것 같아요. 물론 15분 정도라 그랬지만 뭐 한 5분만 밖에 나와서 서도 있어도 될 텐데 굳이 15분까지 기다린 거는 우리가 그걸 일각이 여삼추가 정말 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본인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거는 대통령 내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를 발산한 거고 대통령은 이제 오케이 당신을 빼놓고는 총선 치를 수 없겠는 건 알겠는데 이거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까 건물관리 이론을 좀 얘기하셔서 그거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오늘 그래서 난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얘기를 꺼낸 게 난 이례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전에 다 클리어가 된 건데 민주당 내 가면 이상하게 이게 변질되더라 라고 오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가 조작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그건 주가 조작 이야기인데 가담했느냐 얘기인데 클리어가 된 사안이란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말하자면 이제 오히려 지금 특검법이 2월달에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재발이 또 시도할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이 시그널을 준 거 아닙니까? 당내 쪽에다가. 이거는 법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얘기다. 민주당의 공세라고 비대위원 지도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용산에서도 바라보기에는 이제 뭔가 우리가 합일점을 이제 더군다나 원보이스로 조금씩 가는구나. 이제는 뭐 파일이나 균열로 그렇게 가지 않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한동훈이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화답을 해주느냐가 남은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론입니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하자면요. 네.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 김 비대위원은 아까 차라리 집을 지역신당으로 가든가 지산지대에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얘기할 거고 조국사 때 조국서 참여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이재명도 그렇게 싫다고 하면 뭐 그건 본인의 생각인 거니까 한동훈도 싫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정과 정의란 기준으로 되면 약탈적 학술지에다가 논문 가짜냈다고 그러고 그것도 논문 쓴 사람이 막 나서고 외국인이 봉사령수도 더 부풀렸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할 때 그렇게 하더만요. 뭐 물어보면은 나 대답 못하는데 개인정보인데 이러면 예 그럼 뭐야 이렇게 하대 수사를.
왜 그럼- 최근에 바꾸셨어요? 아니 수사 결과를 경찰이 예. 그래서 무혐의 처분 내린 거 아니에요. 불송치했어 사건.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 말 안 해. 보통 뭐 보안 사건 검찰에 달라고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할 때 시끄럽게 하더만 그냥 경찰이 수사 종결 그러면 그냥 딱 종결되는 모양이지. 왜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게 수사하는 모양이에요. 검경 수사권 분리시켰으니까. 아 경찰이 이제는 알아서 다 하니까. 수사하고 있던데. 근데 그거 민주당 정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그렇게 달라 그러고 또 그걸 수사하고 다 하다가 요즘에 그렇게 가타부터 말도 없이 그리고 그거 잘 지키나 여기 잘 잠깐. 시행령 다 바꿔놓고 예, 우리가 김경률 비대위원 네. 경찰 얘기하는 네. 어쨌든 뭐 얘기가 좀 퍼졌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진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차라리 제3지대에 있는 게 훨 낫고 더 자유롭게 했을 거다. 먼저 잘못 찾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를 추위에 떨게 만든 거 그거는요 이 정치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보수는 권위, 위기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같이 일한 사이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막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막 이런 사이는 가끔씩 후배도 선배한테 대드는 법이거든요. 막 이게 뭐야 이렇게 확 대들었잖아요. 대들고 나니까 선배가 그때는 한번 탁 이렇게 잡혀주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죽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90도 폴더에서 딱 하면서 밖에서 네 제가 먼저 기다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대통령실에서 연출하길 바랬을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는 우리가 봉합되고 이 정도면은 위계가 잡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 만만해다. 왜냐하면 공천을 하잖아요. 공천할 때 아마 의원들이 전부 지금 막 핏발 세우고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을 텐데 얘가 한동훈 목세 공천인가 윤석열 목세 공천인가 무지무지 헷갈려하면서 주변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총선을 통해 가지고 대권 주자 특히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빚지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대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미래 권력이 내가 아니라고 시그널을 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니 한동훈도 대권 꿈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장위가 있는데 안쪽은 안전하지만 지루하고 바깥쪽은 흥미롭지만 위험해. 그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지금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이 23대 20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이 가는 건 이거는 좋은 것 절대 아니고 여권 입장에서도 뭐 벌써 태양이 두 개인가?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천 시즌에는 그럼 미래 권력을 보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한테 줄 서야 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고 지금 사실 봐요. 친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한 명밖에 없지. 장동영 사무총장이 이용 의원의 그 단톡방 텔레그램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라디오에 나가서 그런 다양한 그런 의견에서 당을 분열로 이끌면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한 거는 다 사무총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직도 취약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른바 그 우선 추천이라고 그러지.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이라는 소리 안 하고 그걸 몇 군데 지금 다 기준장이 났다고 조금 여지를 둔다? 그러면 이제 반발이 나와요. 언론의 보도 자유를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송통신 심의원회도 뭐 여권 인사 6, 그다음에 야권 인사 1로 막 만들면서 국가 검열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론이 여론조사 하나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거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또 하는 언론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제가 그래서 한동훈도 대권을 꿈꿀 자유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대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약간 두 분 말씀이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배치돼요. 다른 쪽 보수, 다른 쪽 진보가 원하는 거야.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두 분이 다시 이렇게 동의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뭐 각계 전투 가는 거지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각계 전투로 가는 거지 뭐가 아니고, 뭐 각자 뭐 여론에 살리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나온 거지. 그렇다면은 근데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이다. 정권 심판론에서 두 사람이 오히려 분리된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에 불리하다라는 해석을 보이고 있고요. 두 분이 동의일치를 보이는 모습이
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 국민의힘에 보수 원조입니다. 이런 민정당 나오겠네. 새누리당이. 불리하다. 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정권 심판론의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두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희망을 민주당은 사실- 괜찮아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겨야 될 거 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라는 인물 구도를 바죠. 빼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저 정권 심판은 구도를 더 가지고 그쵸. 우리가 선거의 3요소가 이제 구도 인물 이슈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양쪽을 이끄는 리더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총선에서의 인물이라면 어디에 더 신선하고 좀 말하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공천하는가 그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총선은 대선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의 그것을 조금 부각하는 것도 급하지만 인물 구도 좀 그 얘기도 말은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홍이 2차전으로 번져서는 안 돼. 이 본질적인 이 근원을 차단해야 총선을 승리할 수 있어요. 분열은 필패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디든 여권이 분열해서 승리한 선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여권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취했다. 이미 지지율에 취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덤벼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약간의 힘이 됐지 사실은. 힘이 됐죠.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과거와 다르잖아요. 김기현, 이준석 체제 때와는 당내 호응력이 다르잖아요. 그건 뭐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빠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사람, 김기현이나 이준석과 전혀 다른 실세형 리더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군다나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누가 영입했어?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 묶음인 거야. 김기현 대표 때는 진짜 좀 안타깝게 그렇죠. 그때는 뉴스가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런 얘기를 해도 받질 않잖아요.